이번에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모든 별의 첫 진화 단계는 주계열성이었죠. 주계열성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초거성, 그리고 초신성 폭발, 그 후에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 정도 되는 별은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고요. 질량이 약 태양의 20-30배 정도 되는 별은 블랙홀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주계열성은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입니까?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죠.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네,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안쪽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니까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하죠. 주변부의 수소는요, 본인 또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즉,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 수축에 의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같대. 그러면 별의 크기가 어떻게 유지될까요? 별의 크기가 같게 유지되겠죠. 같게 유지된다라는 건 안정하다라는 뜻일까요? 불안정하다라는 뜻일까요? 네, 안정하다란 뜻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안정한 상태를 선호하겠죠. 그러니 모든 별은 이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별의 일생 중 약 90%를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게 돼요. 그러다 이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나게 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난다라는 건 뭐가 고갈된다? 수소가 고갈된다란 뜻이고요. 그럼 가운데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헬륨들이 있겠죠. 헬륨은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질량을 가졌으므로 서로를 잡아당기겠죠. 중력 수축이 작용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이 작용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부에게 그 온도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주변부의 온도 또한 뜨거워지게 되고 주변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오르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1000만 켈빈까지 온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에너지가 또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또 주변부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주변부에서는 그 에너지를 전달받은 성간 물질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었어요. 거성이 되긴 되는데 별이 커지긴 커지는데 너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을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초거성은요, 색깔이 빨간색을 나타나게 돼요. 그 이유는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깥부에 도착한 그 성간 물질들은 에너지를 잃게 되었을 거고 온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별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빨간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초거성도 마찬가지로 적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초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내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내부에는 헬륨이 중력 수축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헬륨이 중력 수축을 일으키면서 온도는 더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켈빈까지 오르게 되고 그 결과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형성되죠?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나 산소가 형성되게 됩니다. 탄소나 산소 또한 질량을 가진 입자이므로 서로 중력 수축에 의해 서로를 잡아당기게 되고 온도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 온도가 탄소나 산소의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올라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소나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게 되겠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네온이나 황, 규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 나트륨과 마그네슘, 네온과 황, 그리고 규소들이 중력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온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도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오르게 되고 그 결과 철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철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합니다. 아무튼 이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철들은 다시 중력 수축을 일으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모이다 보면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철 덩어리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덩어리가 터져버리게 돼요. 철 원소들이 모여 있었던 이 덩어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터지는 과정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게 되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내가 좋아하는 금이나 납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이 남아서 또 다른 별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 이상인 별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게 되며 그보다 20, 30배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의 잔해들이 모여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정리해 봤어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원소는 무엇이 있었나요? 헬륨이나 탄소나 산소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네온이나 황이나 규소나 철 그리고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별 내부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철까지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들이 지구 및 다양한 행성을 형성하며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형성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